요즘 들어 사소한 움직임에도 숨이 가쁘고 나도 언젠간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나 하는 걱정이 문득문득 드시죠? 막상 돌봄이 필요해질까 두려운데 절차는 복잡하고 어디서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서정호라고 합니다. 올해 55살이고요. 벌써 20년 넘게 요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해 왔습니다. 요즘도 아침에 출근길에 서 있을 때면 오늘은 또 어떤 어르신의 고민을 들어드릴까 하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직도 새내기 시절처럼 설레는 마음이 남아있는 걸 보면 제가 이 일을 참 좋아하긴 하나 봐요. 오늘 영상에서는 장기요양 등급을 어떻게 하면 어렵지 않게 받고 내 상황에 맞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영상 보시면서 궁금증이 생기시면 댓글창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분 한 분 꼭 답을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다 보신 뒤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다는 말씀도 살포시 드려봅니다. 먼저 제가 왜 등급부터 꼭 챙기라고 말씀드리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요양원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전화를 자주 받아요. 어머니가 갑자기 거동이 힘드셔서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입소 가능할까요? 하는 문의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등급이 없으면 입소 자체가 안 되거나 가능하다 해도 하루 이용료 전액을 본인 부담해야 해서 깜짝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1등급을 받아오신 분은 월 이용료 중 겨우 몇 %만 내시고도 편안하게 돌봄을 받고 계시죠. 같은 서비스를 두고도 등급 유무에 따라 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몸이 조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싶으면 지금은 버틸만 하니까 나중에 하시지 말고 최대한 빨리 장기요양 등급부터 신청해 두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등급을 받으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직접 방문하셔도 되고 인터넷이나 우편, 팩스도 됩니다만 솔직히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지사에 가셔서 직원 도움을 받으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신분증만 챙기시면 접수 창구에서 서류 작성부터 안내까지 다 해줍니다. 신청이 들어가면 보통 2주쯤 지나서 공단 조사요원이 집으로 방문합니다. 어르신께서는 그날만큼은 편한 옷차림 그대로 평소 생활하시듯 계시면 됩니다. 조사요원이 불쑥 찾아오면 괜히 힘을 내 보이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평소에는 이 정도는 혼자서 해요 하고 무리해서 보여주시면 꼭 받으셔야 할 점수가 깎이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매일 아침 관절이 뻣뻣해서 일어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화장실 갈 때는 누구 도움을 얼마나 받으시는지, 평소 식사 준비는 누가 하는지 같은 실제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보호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고요? 우리 부모님이 부끄러워하실까봐 혹은 평소 고집이 세셔서 나는 멀쩡하다라고 하실까봐 걱정되시죠? 이럴 때는 조사요원이 질문을 던졌을 때 어르신 답변이 너무 간단하거나 현실보다 미화될 것 같으면 옆에서 평소에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다 하고 조심스럽게 보충 설명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다만 함께 살아온 보호자 입장에서 어르신께서 말씀하지 못한 어려움을 대신 전해주는 거죠. 저는 방문 조사에 동행할 일이 있으면 꼭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평소 일상 그대로를 보여주시되 불편함이 드러나야 필요한 도움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 숨기지 마세요. 하고요. 조사가 끝나면 조사표 사본과 함께 장기요양 소견서라는 종이를 한 장 건넵니다. 이건 동네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주치의가 작성해주는 서류예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보고 현 건강 상태와 진한 질환 이력, 투약 내용 등을 기재해주면 다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 과정이고 이제 심사위원들이 서류를 검토해 점수를 매기면 등급이 결정됩니다. 빠르면 3주, 길어도 한 달 안에는 결과가 나오죠. 이때 등급이 안 나왔어요 하는 분들 심정이 참 애가 타죠.
그런데 규정상 한번 탈락하고 나면 바로 재신청이 안 돼서 최소 6개월은 기다려야 해요. 그래서 처음 신청할 때부터 받을 수 있으면 받자 하는 자세로 꼼꼼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듣다 보니 그러면 등급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거냐 하고 궁금하실 수 있어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서비스, 그러니까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오거나 주야간 보호센터를 이용하실 계획이라면 1등급이든 2등급이든 높을수록 좋습니다.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커서 방문 요양 시간도 넉넉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요양원 입소가 목표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등급이면 본인 부담금도 더 높아져요. 게다가 중증 와상 상태가 아니라면 3, 4등급으로도 충분히 입소 가능하니까 괜히 높이 받겠다고 애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본인 상황과 생활 목표에 맞춰 욕심을 조절하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혹시 부부 두 분이 모두 고령이시라서 가족요양을 검토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가족요양은 정해진 자격이 충족되면 배우자나 자녀가 요양보호사 교육을 마친 뒤 직접 돌봄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제도입니다. 90분형 가족요양이 가능한지 60분형만 되는지 판단 기준이 꽤 까다롭습니다.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치매와 같은 인지질환이 확인되어야 90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가족요양을 염두에 두신다면 신청 전에 꼭 센터, 사회복지사나 공단 직원에게 미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조건이 안 되는데도 어디선가 90분 된다고 들었다고 막무가내로 추진하시면 괜히 마음만 상하십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리자면 공단에 직접 신청하시기보다는 이용을 희망하는 요양원이나 방문요양센터를 먼저 물색해 두셨다가 그 기관의 등급 신청부터 도와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저희 요양원만 해도 신규 상담 오시면 등급 신청서 작성부터 조사 대응 연습, 소견서 발급 병원 연결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달 수십 건씩 등급 서류를 접해보니까 조사 항목에서 흔히 놓치는 부분이나 중요한 포인트를 훤히 알고 있거든요. 익숙한 길 안내자가 옆에 있으면 낯선 절차라도 덜 힘들겠죠. 자, 이제 등급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남았습니다. 방문 요양을 고를까? 주야간 보호를 이용할까? 단기 보호는 언제 쓰면 좋을까? 고민이 많으시죠? 제 경험으로는 처음에는 방문 요양으로 가볍게 시작하셨다가 낮 시간 동안 보호자가 집을 오래 비우셔야 하거나 어르신께서 집에만 계시면 답답해 하실 때 주야간 보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야간 보호센터는 어르신 유치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낮에 오셔서 간단한 체조, 미술, 노래, 두뇌 활동 프로그램을 즐기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시니 사회적 교류도 늘고 활력도 살아나는 분이 많아요. 반대로 연세가 높고 거동이 현저히 줄어드셨다면 요양원에서 24시간 간호간병을 받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무엇이든 내 몸 상태와 가족 여건,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최선의 선택이 되니까요. 이쯤에서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까요? 78세에 류머티즘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뒤틀리고 무릎 통증이 심했던 박모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등급 없이 버티다가 결국 거동이 힘들어져 요양원 문의를 하셨는데 등급이 없으니 본인 부담금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셨어요. 저희가 바로 공단 등급 신청을 도와드렸고 조사 전에는 며느님과 함께 집안 동선 점검을 하면서 어려운 점을 꼼꼼히 기록해 두셨습니다. 조사 당일에는 그 노트에 메모해 둔 내용을 자연스럽게 풀어 말씀드렸죠. 결과는 2등급. 덕분에 한 달도 안 돼 요양원에 편안히 입소하셨고 물리치료를 꾸준히 받으시면서 통증도 한결 줄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처음 입소하실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서네요.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서 사회복지사 덕분에 살았다오. 사실 큰일 한 것도 없어요. 다만 절차를 아는 사람이 조금 일찍 옆에 있었을 뿐이죠. 이처럼 등급만 잘 받아 두시면 돌봄 방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져서 집으로 돌아가시더라도 제가 서비스로 전환하면 되고
반대로 상태가 악화되면 요양원이나 병원 연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요양 등급은 돌봄 안전망의 열쇠라고 표현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준비해 두면 인생 후반기에 돌봄 걱정이라는 큰 짐 하나를 덜 수 있으니까요. 영상이 길어졌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우리 부모님 상황에 맞는 구체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조금 늦더라도 직접 답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 따뜻한 위로와 웃음까지 가득 담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건강과 평안이 언제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